오늘은 존 싱어 사전트의 작품을 분석하고 감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감상할 것은 조금 분량이 많아서요. 한 12점 정도가 되니까 속도를 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쭉 설명하는 것은 이 전의 동영상과 연결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 전의 동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점점 뭔가 그 말에 어떤 그 연결고리가 좀 빠져 있는 걸 느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좀 더 집중해서 그림의 발전을 원하는 그 화가분들 아니면 화가를 원하는 그러한 그 취미분들은 그 전에 동영상도 차분하게 보시고 그 연결고리를 찾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 싱어 사전트는 인상주의 시대 다양한 어떤 그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미국인이지만 처음에는 이태리 쪽에서 태어나가지고 영국과 프랑스 이런 쪽을 다니면서 고전주의 화가들의 작품을 많이 연구를 해서요. 그 나름대로 그 당시에는 가장 그 최적의 표현법을 터득을 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그림 단지 유화 하나만을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도 굉장히 그 표현 연출 방법이 아주 다양하죠. 그 다양한 것을 혼자 고민하고 해결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검증받은 그러한 그 미술사의 대가들의 작품을 연구하고 분석을 한다면 좀 더 짧은 시간에 자기만의 스타일을 표현법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존 싱어 사전트가 그림을 특히 이제 인물화를 주로 많이 그렸는데요. 물론 풍경도 못지않게 많이 그렸죠. 그렇지만 그 양식이 이제 비슷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인물화를 그리는 데 있어서는 그 나름대로의 어떤 특징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옷이나 얼굴의 표현법을 보면 아주 빠르게 표현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옷의 느낌도 처음에 계속 얘기하지만 초벌과 중벌과 마무리를 생각을 해서 초벌에서 기름을 적절히 섞어서 물론 바탕칠을 했겠죠. 바탕칠을 하고 초벌칠을 큰 붓으로 쭉쭉 칠해서 기본 형태를 잡아주고 배경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인물도 기본적으로 기본 색감을 잡아준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는 어느 정도 초벌칠을 하고 그것이 마른 다음에 다시 이제 덧칠을 해서 중보를 그리기도 하고 그러지만 존 싱어 사전트는 그 자기가 쓰고 있는 붓을 가지고 적당하게 기름을 섞었을 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그 위에 덧칠이 가능하다. 그리고 덧칠이 가능한 정도가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충분한 그 감을 터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처음엔 아주 시원시원한 터치로 표현을 하지만 기본적인 면의 굴곡은 느껴지게 터치를 하고 있죠. 자, 이런 부분에서도 물감을 두텁게 발라주고 그 위에 다시 터치로 이런 주름들을 표현을 했습니다. 보통 작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는 이런 주름을 전부 다 어떤 톤을 생각을 해가지고 묘사를 하고 표현을 하지만 사전트 같은 경우는 적절한 붓의 강약 조절로 그런 어떤 터치의 적절한 그 굴곡을 다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사전트는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아주 효율성을 터득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도 붓질을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미끄러지게 풀어주느냐에 따라서 물감의 혼색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표현법을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조금 확대를 해서 보죠. 최대한 확대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화질이 한 2m 정도로 확대를 해서 출력을 해도 전혀 깨지지 않는 원화와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확대를 해도 전혀 깨지지가 않죠. 자, 여기 치마를 보면 기본 색으로 먼저 바탕칠을 해주면서 큰 주름들, 물론 작은 주름들을 이제 생략을 했겠지만 큰 주름들을 터치로 또 어느 정도 기본 색을 칠하면서 그 물감이 으깨지고 이렇게 뭉개지는 그런 것을 의도적으로 활용을 해서 완성을 하고 있죠. 아주 한 번에 끝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손 같은 거, 손의 어떤 소매 같은 것도 보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 색을 잡아주면서 어두운 색과 밝은 색, 또 밝은 색에서 뒤에 넘어가는 부분을 적절하게 풀어주면서 붓터치로 그 어떤 속도감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어떤 레이스 안에 투명한 안에 이제 살색이 보이는 것도 추가적으로 터치를 해서 보여주고 있고, 이런 경계 부분은 아주 붓이 날아다니는 듯한 아주 빠른 속도, 운필감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죠. 자, 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손의 터치를 좀 꼼꼼하게 보죠. 이 정도 해서 보면 역시나 처음엔 기본 터치를 잡아줬어요. 기본 색으로 쭉 칠해주고 그 다음에 어두운 색부터 이제 나오는 거죠. 늘상 그림이라는 것은 어두운 색부터 중간색, 밝은 색으로 나오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기본 원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꼭 반드시 그래야 된다라는 어떤 그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 기본 원칙은 어두운 데서부터 중간색, 중간색에서 밝은 색으로 해서 맨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를 쳐주는 것이 가장 무난한 유화의 어떤 표현법인데, 대체적으로 일반 사람들은 그러한 어떤 초벌칠을 하고 중벌을 하고 하이라이트를 해주는 이런 어떤 일정의 과정에서 항상 걸리는 것이, 물감이 안 말랐기 때문에 물감의 농도를 어느 정도로 해주느냐, 어느 정도 두께로 해주느냐에 따라서 물감이 덧칠이 어려워지는 그런 어떤 그 난관을 겪게 돼요. 그런 데서 이제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그런 것은 뭐 자기 스스로 뭔가 그 수채화 아니 유화의 그 기름의 정도나 물감의 정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물감조차도 어느 회사 제품만 꼭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유화라는 것도 각 회사에 따라서 그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점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점도에서 또 차이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 물감을 가지고서 잘 그리다가 또 저 회사 물감을 좀 섞으면은 뭔가 그림이 잘 안 되는 그 점도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예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예민한 부분들은 각각의 작가가 그림을 그리면서 터득을 하는 것이죠. 그런 터득한 것은 그 사람만의 노하우가 되는 것이고, 그런 걸 어느 누구한테도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작가들은. 그걸 가르쳐 준다면 그 노하우에 대한 오랜 시간을 거쳐서 자기가 터득한 그 노하우를 쉽게 남한테 가르쳐 준다라는 것은, 그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노하우 자체가 어떤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금전적인 그 가치이기 때문에 그걸 그냥 가르쳐 준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그만큼의 마땅한 그 대가를 치러야지 되는 것이고, 그걸 공짜로 가르쳐 달라 하는 것은 그거는 좀 너무 경우가 없는 그런 것이죠.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어두운 색을 칠해주고 좀 더 밝게, 또 좀 더 밝게. 이 사람은 이제 오른손잡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터치가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 터치가 주된 기본이 돼서 잡아주는데, 어쨌든 터치도 어느 경우에서는 강하게, 어느 정도에서는 부드럽게, 어느 정도는 붓을 세워서, 어느 정도에서는 붓을 눕혀서 부드럽게 풀어주는 그런 어떤 적절한 조정을 통해서 강약 조절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있는 거는 선명하고 뒤로 가면서 풀어지는, 그걸 우리가 보통 드로잉에서 배우는 겁니다. 드로잉의 가장 FM적인, 가장 기본적인 그 단계에서 설명을 하고 익숙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그림을 그릴 때 늘 계속 얘기하지만, 드로잉을 안 하고 유화를 그린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할까요? 뭘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연주를 해라라든가 뭐 이런 식의 어떤 억지가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드로잉은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드로잉을 통해서 기본적인 색의 원근감, 강약 조절의 관계, 톤의 관계, 이런 것을 다 배우고 나서 그 위에 이제 색만 다루면, 색의 어떤 그 효과, 붓질의 효과만 배우면 그대로 다 그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홍대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보통 입시생들이 입시생 때 연필 드로잉을 많이 배우고 그다음에 수채화를 배우고 이제 대학을 들어옵니다. 그러면 연필과 수채화의 기본기만 배우면 유화라는 것은 붓질을 어느 정도 해주고 그다음에 어떻게 기름을 어느 정도 섞으면 된다, 그런 원리만 이해를 시키면, 그래서 어떤 과제를 해주고 인물화를 그려라, 풍경화를 그려라 그러면은 처음 그리는 것도 굉장히 아주 그 완성도 있는 그림을 그려낸다는 것이죠. 그것을 일반
그 취미생들이 보면 아주 감탄을 할 정도인데 그것은 어떤 그 천재성이 있다 그런 게 아니고 기본 바탕에서 드로잉을 아주 출중하게 배웠기 때문에 결국 유아라는 것도 그런 드로잉의 연장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입시에서 이제 기본적인 연필 드로잉과 수채화를 통해서 연필 드로잉을 가지고 입체감의 기본 원리를 배우고 수채를 가지고 기본 색깔의 혼색 원리를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유화를 배우면 아주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어떤 장식 효과를 내준 것도 처음엔 기본 색으로 다 밀어주고 그 위에 덧칠을 해서 이제 이런 작은 무늬들을 해주는데 그런 어떤 기본적인 드로잉이나 기본적인 색깔의 순서, 초벌, 중벌, 마무리 순서를 잘 이해를 못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런 장식을 나눠서 하나하나 그려주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림은 그림대로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제대로 효과는 효과대로 안 나오고 자, 이 사람 그린 걸 보면 앞에 것도 툭툭툭 쳐주고 뒤에 있는 것도 아주 드로잉하듯이 가볍게 처리를 해서 효과를 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려놨다고 해서 뭔가 그림이 미숙하고 미흡하고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보지는 않죠. 어느 정도 그 느낌을 그대로 이제 인정을 해주고 공감을 하는 것이죠. 이런 레이스 같은 것도 그냥 점을 찍어서 표현을 했습니다. 어두운 색깔, 밝은 색깔, 하이라이트 탁탁 찍어서 아주 빠르게 표현을 했죠. 결국 이 당시에 사전투도 이제 그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로부터 주문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 밑에 문화생을 안 갖고 자기 혼자 다 그렸어요. 그렇기 때문에도 굉장히 빠르게 마치 그 루벤스적인 그런 표현법도 보이고 물론 이제 그렇게 된 이유는 루벤스 그림을 많이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런 다리 같은 경우를 표현한 것도 보면은 그냥 긴 터치로 쭉쭉 해서 표현을 했고 이런 거 같은 경우도 거의 뭐 미완성적인 느낌이 보이기도 하죠.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레이스 옷의 그 기본 톤을 잡아주고 그 위에 뭐 반짝거리는 장식 효과를 이렇게 잡아줬어요. 아주 큼직큼직한 붓으로 축축 그으면서 어두운 색과 밝은 색깔이 터치가 들어가면서 그 사이에 으깨지는 그런 느낌들이 아주 그 보기 좋은 그런 인상으로 보이죠. 여기도 마찬가지 기본 어두운 색을 해주고 붓터치로 주름을 툭툭 잡아줬어요. 굉장히 흥겹게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것은 드로잉에서 아주 그 달필의 그 실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사전트는 제가 앞쪽에서 이제 그 포스팅을 많이 했지만 사전트의 드로잉을 보면 역시나 달필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정도로 아주 빠르게 그리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역시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기본 옷의 레이스의 색깔을 어두운 색을 먼저 탁탁탁 기름을 안 칠하고 아주 물감이 좀 농도가 좀 두껍게 칠하고 있어요. 그리고 좀 더 어둡게 칠해주고 그러면서 뭐 붓을 끌지도 않고 그냥 툭툭 칠했죠. 이런 경우는 이제 자기가 어떤 그 순간순간의 그 느낌, 인상, 즉흥적인 그런 거를 가지고 손등 어두운 색을 툭툭 칠해주고 그다음에 중간색 해주고 물론 초벌칠을 먼저 해줬어요. 그리고 어두운 색, 중간색 그리고 밝은색 툭툭 칠해서 밝은색을 칠할 때 이런 경우에서 물감에 기름을 섞으면 또 붓질이 이렇게 선명하게 안 나오니까 기름을 안 섞고 두껍게 또 속도감도 천천히 하면 밑색과 중색이 되니까 어느 정도의 속도감을 가지고 툭툭 칠해줬어요. 그리고 하이라이트, 손톱에 반짝이는 것 같은 경우도 표현을 했죠. 자,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물론 다양한 어떤 감상법이 있겠지만 이와 같이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렸을까? 예를 들어서 사전트가 그림을 그리는 현장에서 그 사람이 그림을 그리는 것을 직접 보고 있는 듯한 느낌으로 하나하나 관찰을 해가는 그 재미, 그것이 아주 좋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것이죠. 자, 이런 데서도 이제 부채의 느낌을 표현해 줄 때 기본적인 부채의 색깔이 옷 색깔과 거의 비슷하지만 기본적인 명암, 입체감이 있죠. 그리고 부채의 손잡이가 약간 빛이 나니까 그런 느낌도 잡아주는 그리고 이쪽을 툭 칠해주면서 기본적인 면을 상징해주고 마지막에 어떤 그 손잡이의 그 고리 같은 것도 하이라이트로 툭툭 찍어줬습니다. 우리가 실제 보면 이런 데서도 자잘한 것들이 보이지만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과 또 그려줘야 될 것과 그려줄 필요가 없는 것 또 그려줘서는 안 되는 부분에 대한 그 고찰 선택 그런 것들 역시 드로잉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굉장히 순발력 있게 빠르게 결정이 되어야 되겠죠.
자, 이런 부분에서도 기본 색을 칠해주고 좀 더 어두운 색으로 살살 붓을 풀면서 그 경계를 풀어주면서 원하는 어떤 표현감을 드러냈고요. 이거는 뒤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명하게 보이지 않고 뭔가 주름이 많이 보였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걸 생략하고 큰 것들만 표현을 해줬어요. 자, 이 가슴에서도 크게 밝은 색과 어두운 색깔 기본 톤을 잡아주고 그리고 그 안에 심심한 것들 아주 그 작은 가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름이 크게 지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 팽팽한 상태에서 약간의 풀어진 느낌을 큰 터치로 잡아줬고요. 역시 이런 그 구슬 같은 경우도 아주 투박하게 표현했지만 그것이 그렇게 크게 어색하지 않다는 것이죠. 자, 인물을 그릴 때도 인물을 기본 색을 칠해주고 나서 먼저 어두운 색을 먼저 칠해주죠. 어두운 색을 칠해주고 코, 눈에 또 머리카락도 마찬가지로 칠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얼굴에 또 중간 색깔을 또 칠해줍니다. 중간 색깔 크게 해주고 밝은 색을 쭉쭉 칠해주죠. 그렇게 하고 나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일반 사람들은 한 번에 칠해주고 그것으로 뭘 결과를 예단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초벌칠이죠. 초벌칠에서 그렇게 해주고 이제 좀 더 중간 톤 과정에서는 물감이 묻어있는 상태에서 경계를 풀어줘야 되니까 또 이런 부분 경계 부분들을 그 색으로 칠해주면서 약간 붓을 빌기도 하고 풀어주기도 하면서 적절한 자연스러운 그 경계면에 표현을 해주고 있고 이런 데서도 약간 희끗거리는 색감 그러니까 멀어지면서 약간 색이 좀 이렇게 날아가 보이죠. 그런 색깔도 좀 표현을 해줬고 밝은 쪽에서 하이라이트 자 역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오른손잡이다 보니까 붓터치가 이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광대뼈 부분 또 이런 부분 포인트가 있어요. 하이라이트가 나오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주름진 부분들 툭툭 터치를 칠해주면서 효과를 냈고 물론 입술 같은 경우도 기본 어둡기를 잡아주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밝은 색으로 붓을 쭉 끌면서 경계를 풀어준 것이죠. 역시나 마찬가지 어두운 색깔 먼저 해주고 중간색을 잡아주고 나서 밝은 톤을 잡아주고 약간 풀어주면서 기본적인 톤 차이를 해주고 하이라이트를 톡톡 찍어준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그렸지만 이렇게 그리기까지 이 사전트가 투자한 시간은 엄청 많은 시간을 투자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빠르게 또 그려주기 때문에 옆에서 이 사람이 그리는 것을 초심자가 본다고 해서 아 저렇게 그리는구나 해서 결코 곧바로 따라 그리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림을 쉽게 보는 대로 따라 그린다면 뭐 누구든 그림을 못 그릴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림이라는 것은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자 마지막에 활용점정을 줬죠. 눈동자 그려주고 눈동자에 비치는 부분 효과 내주고 또 하이라이트 탁 찍었어요. 그리고 눈꺼풀의 아래쪽에 그림자가 지는 거 이런 데도 약간 눈썹도 그려줬죠. 그러니까 존 시건 사이언트는 사사롭게 그린 것 같아도 보여줄 건 다 표현해 줬다라는 것이죠. 위 눈썹의 느낌들까지 이런 걸 이제 작은 붓으로 자 눈 쌍꺼풀 같은 경우도 잔터치를 한 번에 툭 잡아줬어요. 주름을 표현한 거와 마찬가지로 요 눈동자를 갖다가 입체감을 잡아가지고 그걸 하나하나 다 생각해서 그리는 것이 아니라 붓터치로 기본색을 칠해주고 붓을 자연스럽게 끌리는 정도를 감안하면서 붓이 자연스럽게 풀어주면서 눈동자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려준 것이죠. 자, 머리 같은 경우도 기본 어둡기를 잡아줬고 좀 더 밝은 색깔, 좀 더 밝은 색깔 그렇게 기본 톤을 잡아준 다음에 다시 작은 붓으로 중벌, 작은 주름들을 터치를 했습니다. 아주 효과적으로 표현을 해줬고 뭔가 머리에 장식 물체 같은 것도 해줬고요. 배경은 붓터치가 이렇게 보이죠. 바탕칠을 해주고 그 위에 좀 더 밝은 색으로 이렇게 터치를 해줌으로 해서 단조롭지 않게 뭔가 변화를 준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도 상당히 지금 실제 그림을 보고 있는 그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다음 그림을 보죠. 이 그림은 이제 마담 K라고 해서 이 사람이 프랑스에서 그림을 그렸는데 처음에는 이 끈을 내려온 걸로 그렸는데 그것이 굉장히 외설스럽고 뭔가 좀 퇴폐적이다 해서 상당히 그 비난이 많았어요. 그래서
내려온 것을 다시 어깨끈으로 정상적으로 그려놓고 그거조차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니까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도망을 갔다 그러죠. 이 사람을 모델로 그림을 여러 점을 그렸습니다. 자, 역시나 배경색과 얼굴 살색 같은 거를 이제 좀 크게 확대를 해서 볼까요? 물감을 상당히 두껍게 그렸기 때문에 요런 크랙들이 이제 가고 있죠. 물감을 두껍게 바르는 것이 특징이었고, 이런 배경 같은 경우도 보면은 물감을 상당히 두껍게 그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감을 두껍게 그린 상태에서 그것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어떤 그 색깔과 색깔을 쳐 바르고 그 경계면이 항상 중요하죠. 경계면, 그러니까 밝은 색깔과 중간색을 어두운 색과 중간색을 해주고 그 경계면을 풀어주는 거, 중간색과 밝은색을 풀어주고 그 경계면을 풀어주고, 머리 색깔과 얼굴색을 풀어주고 그 경계면을 자연스럽게 풀어주는 것은 붓을 적절하게 끌면서 그 그라데이션 효과를 내주는 것입니다. 그런 테크닉은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그 사전트의 그림에서는 그 테크닉이 전체적인 그림의 또 완성도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것이죠. 자, 이런 부분에서도 목에 유돌근이 쫙 드러나면서 기본적으로 밝은색과 중간색이 있고 그 기본색을 칠해주고 나서 이제 붓을 가볍게 풀어서 좀 더 밝은색으로 이런 부분 보면 좀 풀어지는 느낌이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깨 색깔이나 이런 것들도 기본 색을 칠해주고 나서 좀 더 청색 느낌으로 어두운 톤을 잡아주고 그 경계를 자연스럽게 또 좀 더 밝은 색으로 풀어주고 있죠. 어깨도 마찬가지로 밝은 색과 약간 어두운 색, 그리고 어두운 색으로 먼저 칠해주고 좀 더 밝은 색으로 약간씩 풀어주면서 톤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기본 어둡기로 톤을 잡아준 다음에 어제 모딜리아니의 그 인체를 보면은 아주 가볍게 톤을 조절을 했듯이 큰 덩어리를 잡아주고 나서 그 덩어리 안에서의 기본적인 톤 차이를 내주고 그 다음에 세세한 것들은 아주 단순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자, 이런 손 같은 경우에서도 어두운 색깔과 그 면의 굴곡을 따져서 어두운 색깔, 중간 색깔, 밝은 색깔 그 톤의 변화를 먼저 어두운 색에서 밝은 색으로 잡아주면서 밝은 색의 어떤 강약 조절을 통해서 부드럽게 톤의 느낌을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손의 느낌이나 이런 것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드로잉을 잘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드로잉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다시 말해서 좀 전에 얘기했던 연필 드로잉에 대한 기본기를 갖춰놓지 않고 그냥 뭐 그림을 그린다. 그거는 굉장히 불가능한 겁니다. 자, 바닥에서 이제 이런 느낌들도 크게 이 바닥 같은 경우는 아주 묽게 해서 심차게 빠르게 해줬고 이런 주름 같은 경우도 아주 단순하게 표현을 했죠.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을 했지만 물감을 두껍게 쓰고 그 안에서 경계면을 자연스럽게 풀어줬기 때문에 이것이 서툴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그렸구나라는 것을 알고 또 이걸 흉내를 내면 이와 같이 되지가 않고 뭔가 그림이 좀 진부하고 답답해 보이는 이유가 바로 그 붓의 조절, 강약 조절이나 이런 느낌에서 뭔가 어우러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제 그림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런 유명 박물관에 가서 그림을 앞에 두고 직접 그려내는 그런 훈련도 많이 하는데 우리 국내 같은 경우는 뭐 그런 훈련도 전혀 없고 또 박물관에 들어가 있는 그림조차도 이런 그림은 아주 쳐다볼래야 볼 수가 없죠. 결국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가장 기본이 드로잉이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묘사력이죠. 이런 묘사력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뭐 추상을 그린다, 뭘 또 다른 무엇을 그린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참 불가능한 것인데 결국에는 그런 어떤 재료, 도구, 표현법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이제 부족한 환경에서 우리나라의 미술 교육이 정상적이지 못한 뭔가 좀 비정상적으로 왜곡되고 또 그 왜곡된 것이 마치 정상인 양 또 호도되는 그런 상황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기왕 좋은 거는 이제 그 주변에 박물관이 많고, 박물관에 이런 어떤 뭔가 교훈받을 수 있는, 본받을 수 있는 그림들이 많이 있으면 참 좋은데, 우리나라에선 그런 환경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고, 그야말로 그림 같지도 않은 이런, 좀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참 민망하기도 하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이 박물관의 그림들은 그냥 현대미술, 그렇다고 현대미술이라고 해서 뭔가 근거가 있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내 작가들이 그냥 끼리끼리 모여서 자기 그림 몇 점 박물관에 판매하고 뭐 이제 그런 식의 어떤 끼리끼리 문화가 너무 많다 보니까 뭔가 객관적이고 외국에 나가서도 이렇게 우리나라의 미술 시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당당한 그림들이 존재하지가 않다 보니까 화가들도 또 그림을 지망하는 사람들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예, 이거는 이제 존 싱어 사전트가 아주 빠르게 그림을 그린 겁니다. 빠르게. 이제 이런 그림들을 보면은, 미국의 워싱턴에 가면, 조지 워싱턴, 백악관에 가면은 조지 워싱턴의 그 두상을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고 빠르게 그려놓은 그림이 있는데, 그걸 누가 그렸는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아무튼, 그러한 느낌을 보고, 이제 그 밑에 후세 화가들도 이런 어떤 뭔가 드로잉적인 그런 느낌의 그림을 많이 그리죠. 아무튼 존 싱어 사전트의 그림은 지금도 미국 현지 화가들에게는 하나의 그 어떤 정본과 같은, 그래서 인물화의 기본이다 생각할 정도로 많이 사람들이 모방을 하려고 하고 따라 그리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의 작가죠. 자, 얼굴 같은 경우도 아주 단순하게 그렸어요. 그러니까 이 배경 같은 경우는 뭐 기름을 섞어서 아주 큰 붓으로 빠르게 속도감을 줘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인물을 그리는데 인물의 그 히잡을 좀 어둡게 먼저 칠해주고, 얼굴에 기본 색을 칠했겠죠. 그러고 나서 좀 다시 한번 중벌에서 어두운 색을 먼저 크게 칠해주고, 그 다음에 또 중간색을 칠해주고, 그 다음에 밝은 색으로 더 꼼꼼하게 붓질을 살살 풀어주면서 덧칠하면서 효과를 내주고, 그리고 하이라이트를 찍은 겁니다. 굉장히 찰진 느낌이 보기에 좋죠. 같은 모델을 두고 다른 방향에서 똑같이 배경을 아주 큼직큼직하게, 이거는 뭐 기름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고 그렸네요. 붓질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기본색을 칠하고 휴지로 걸레로 닦아낸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 질감 효과를 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얼굴을 기름을 적게 써서 물감을 두껍게 해서 툭툭툭 칠해주고, 어두운 색 칠해주고, 밝은 색 칠해주고, 얼굴에도 밝은 색 칠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수채화 그리듯이 조금 시간을 경과한 다음에 어느 정도 기름이 말랐을 때 물감을 두껍게 해서 하이라이트를 딱딱 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붓질의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붓을 눕혀 쓴다거나 세어 쓴다거나 그때그때 선택에 따라서 그림의 맛이 달라지는 것이고, 그림을 오래 그린 화가들은 수채화에서도 이제 물의 흐름의 어떤 그 강도를 느끼게 되죠. 이 정도 붓질을 하면 요 정도 붓을 물에 묻히면 물이 어느 정도 빨려 들어간다. 이것을 붓질을 어느 정도 속도로 하면은 종이가 어느 정도의 속도로 물감을 빨아들인다. 그것을 내 몸이 체감할 정도로 그 정도의 어떤 느낌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유화 역시도 그런 어떤 체감할 정도의 감을 잡으면 충분히 이런 느낌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제 그렇게 그림을 그려서 인물화를 그리면 되는데 쓸데없는 어떤 그 이념적 그 뿌리들, 흔적들이 많아서 우리나라 국내 화가들은 이상한 쪽에 생각하면서 시간을 다 낭비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그림이 그림다워야 한다. 그림다워야 하기 때문에 옛날의 그림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양식의 그림을 찾아라.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새로운 양식의 그림을 찾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뭐 없다 할 정도로 그냥 부질없는 시간 낭비만
부추기는 꼴이죠. 요 그림도 좀 확대를 해보면요. 아주 단순하게 배경 같은 경우는 마치 드로잉을 하듯이, 물론 초벌칠을 한 다음에 이제 드로잉을 하듯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체, 옷을 큼직하게 그려주고, 그리고 나서 좀 더 밝은 색으로 빛과 어둠의 관계, 입체감을 표현해 줬겠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주름 같은 경우는 그냥 툭툭 쳐주면서 흥겹게 표현을 했어요. 자, 역시나 이제 색깔 차이가 있으니까, 이거는 어두운 외투, 그리고 흰색의 회색 톤으로 어두움을 해주고, 큼직하게 쳐주고, 자, 주름을 아주 대범하게, 실제 보면은 이 색깔들이 약간씩 다를 텐데, 어두운 안에 있기 때문에 크게 분별 없이 단순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어두운 톤, 중간 톤, 밝은 톤 안에서 보여지는 디테일한 요소들의 어떤 표현 정도가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 다시 말해서 밝은 톤 안에서 보이는 미세한 것은 좀 더 꼼꼼하게 그려줘야 되겠지만, 어두운 톤 안에서 보여지는 미세한 것들은 가능한 한 생략을 해주는 것이 뭔가 빛과 어둠의 관계를 대비시켜 주는데 효과적이다 하는 것이죠. 자, 의외로 또 어두운 톤은 크게 생략하면서 그랬지만, 밝은 쪽은 아주 섬세하게 하이라이트 잡아주면서 묘사를 꼼꼼하게 해줬죠. 어두운 데는 아주 단순하죠. 단순하게 그립니다. 이것이 이제 빛과 어둠의 관계, 그 속성을 이해하고 있다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그린 그림이 그림답게 보이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이 보기에도 뭔진 모르겠지만 좋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서 밝은 쪽과 똑같이 어두운 쪽을 막 손을 댔다면 그림 자체가 진부하고 고루한 그런 느낌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자, 역시 실내 풍경이지만 마찬가지 어두운 색깔과 밝은 쪽의 색깔의 대비를 주고 초벌해서 덧칠을 하면서 다시 약간씩의 잔 터치를 보여주고 있죠. 그 나머지는 사람 한두 명을 그리는 것이고 큰 차이가 없어요. 자, 이런 바닥 같은 경우 먼저 초벌칠해서 쭉 칠해주고 좀 더 옅은 색으로 덧칠을 해줬다라는, 어두운 색도 기본 바탕색을 해주고 좀 더 옅은 색으로 약간 갈피를 써서 효과를 내줬고요. 자,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단순하게 빛과 어둠을 표현했어요. 이 벽에서도 빛이 들어오는 미세한 표현들을 해줬고, 그래서요. 사람도 마찬가지 빛과 어둠을 해줬습니다. 그림이라는 것은 늘상 얘기하지만 뭔가 빛과 어둠을 구분하고 표현해내는 그러한 안목들이 그림의 완성도를 드러낸다 하는 것이죠. 자, 이것도 밝은 옷을 입은 그 여인의 모습을 아주 어두운 톤, 배경이 어두운 톤과 이런데 약간 그늘이 져 있죠, 그죠? 약간 그늘이 들어와 있는 부분과 빛이 들어와 있는 부분의 명도를 아주 역시나 아주 빠른 터치로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그 뭔가 표현법이 아주 너무 사실적이지도 않으면서 뭔가 그 붓터치나 이런 어떤 생동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좀 더 확대를 해보죠. 예, 얼굴도 마찬가지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처음에 어두운 톤을 단순하게 해주고 그 위에 좀 더 디테일한 색깔들을 덧칠을 해주고, 그러고 나서 자잘한 그 이런 눈꺼풀이나 코나 입 이런 것들은 드로잉 하듯이 선적인 요소로 표현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찰진 느낌을 그려내기 위해서 그림이 마르기 전에 완성한 것을 할 수가 있죠. 물론 초벌 위에 중벌
중볼 위에 마무리의 터치를 한 번에 다 그린 것이죠. 자, 이 흰색 천의 레이스의 주름 같은 거를 이렇게 드로잉적인 터치로 표현을 했고, 하이라이트 같은 경우는 아주 강인하게 흥겹게 툭툭툭 칠해주면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레이스 실제 보면 굉장히 섬세하겠죠. 그걸 일일이 다 그려주지 않고 아주 함축적으로 단순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의자에서도 뭔가 금색의 느낌을 표현해 주는 것도 실제 하나하나를 그려주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런 어떤 부수적인 요소들을 생략을 하고 기본적으로 빛과 어둠, 그 질감, 고유, 색감 차이 그 안에서의 어떤 그 사사로운 것들을 아주 크게 대표적으로 적절히 말줄임을 하면서 표현을 했고, 이런 부분도 아주 기분 좋게 툭툭 치면서 전체적인 톤을 잡아줬는데,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이 인체의 기본 골격, 어둡다, 중간면 그런 것들은 잡아줄 건 다 잡아주고 있어요. 자, 꽃을 표현한 거를 보시죠. 장미꽃이지만 장미꽃을 하나하나 잎사귀를 그려주는 것이 아니라 큰 느낌으로 툭툭 쳐서 기본 볼륨감을 잡아주고, 그리고 그 흰색 꽃의 어떤 형태를 드로잉적으로 그냥 대략 그렸어요. 뭐 자세하게 표현을 한 것은 아니고요. 자, 이런 부분에서도 아주 큼직큼직한 터치로 어두운 데서 밝은 쪽으로 어떤 그 표면 질감에 따라서 효과를 내고 있어요. 이런 데는 붓을 끌면서 천천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표면이 아주 매끈거리는 그런 질감들을 또 표현을 했고요. 자, 아무튼 그림이라는 것은 이렇게 무겁지 않고 뭔가 경쾌하면서도 가볍지 않은 이런 그림이 좋은 그림이다. 늘상 볼 때마다 새롭고 그런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 박물관에 있는 그림들은 너무 무겁고 뭔가 그림이라는 것이 그냥 아주 그 찌든 그런 느낌들이 많아요. 자, 이 그림도 앞에 모델이 하나 있고 저 뒤쪽으로 빛이 들어와 있고 그런 느낌들은 아주 단순하게 표현을 했어요. 단순하게 표현을 했지만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그 표현할 건 다 표현했죠. 기본적으로 배경의 어두운 색깔의 초벌칠을 어두운 색깔과 좀 더 밝은 색깔, 어두운 색깔과 좀 더 밝은 색을 쭉쭉 칠해줬고, 인체도 기본 어둡기와 기본 밝기, 그리고 요 의자의 등 쌀무늬 그런 것들도 표현해주고, 그 다음에 중볼에서 크게 큰 터치를 잡아주고, 마무리해서 이런 잔터치로 또 질감의 효과도 잡아주고, 레이스 같은 것도 표현을 해주고요. 저 뒤에 있어도 가는 터치, 드로잉으로 뭔가 빛이 들어오는 것을 다 표현을 했는데, 자, 조금 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얼굴은 뭐 앞에서 얘기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붓을 살살살 하면서 붓을 툭툭 치면서 갈필로 풀어주면서 효과를 내줬어요. 자, 이런 레이스 같은 경우도 점을 찍듯이 표현을 해줬고, 너무 튀지 않게, 보통 이제 일반 사람들이 이런 거를 묘사하려고 너무 자칫 손을 대다 보면 막 쭈글쭈글거리는 주름같이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 아주 경쾌하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이런 부분도 아주 기분 좋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선도 어느 정도 톤을 잡아주고, 이런 어두운 톤으로는 맨 마지막에 형태 구분을 해줬네요.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기서도 기본색을 칠해준 그 위에 이제 잔터치로 레이스의 어떤 그 구슬 같은 거, 장식 효과들을 갈필로도 효과를 내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의자는 기본색을 바탕칠을 해주고 그 위에 역시 어떤 그림자 효과, 빛이 들어온 부분을 아주 작게 표현을 해주고 그 위에 작은 묘사를 또 해줬고요. 자, 저 배경에 이제 빛이 비치는 것도 갈필로 효과를 냈죠. 그렇게 하고 초벌질을 한 위에 최소한의 어떤 그 바닥에 어떤 질감 표현들 그런 것들을 가볍게 표현을 해줬고, 자, 드로잉적인 것으로 뭔가 톤 조절을 해주면서
묘사를 해줬어요. 이런 것을 드로잉적인 터치로 묘사를 안 하고 하나하나 색감을 가지고 묘사를 해준다면 정말 시간은 시간대로 오래 걸리고 지루하기 짝이 없는 그런 그림이 됐을 건데, 그런 어떤 표현법에 대한 충분한 드로잉적 감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하기가 가능했겠죠. 자, 조금 이렇게 축소를 해보면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표현, 뭔가 절제된 그런 느낌의 표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것도 조금 확대를 해보죠. 터치를 보면 오른손잡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른쪽 위에서 터치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기본 어둡게를 잡아주고 나서 약간씩 마치 그 파스텔을 그리듯이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꼭 질감이 파스텔 질감이 나는데, 사전트가 그린 파스텔 그림은 기억이 안 납니다. 이런 것도 상당히 파스텔적인 톤, 그러니까 붓을 눕혀서 그렸죠. 붓 같은 경우는 뭐 아주 단순하게 크게 색을 칠해주고 큰 묘사 없이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요것도 잘 보시면 굉장히 밝지만 뭔가 비단의 느낌을, 아주 반짝거리는 느낌을 아주 효과적으로 드로잉적으로 처음에 큰 터치를 잡아주고 이런 보카시 같은 거 그라데이션 효과도 다 내주고 마지막에 잔 주름들을 터치적인 느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죠. 결국 그림을 그린다라는 것은 이렇게 때로는 어떤 그 FM적인 기본 테크닉이나 이런 기본 원리, 그러니까 바탕색을 칠해주고 초벌 칠해서 또 기본색을 쭉 잡아주지만, 그렇게 해주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오래 그리면서 터득된 그 어떤 터치의 강약, 그런 걸로 이런 어떤 나름대로의 테크닉을 보여줄 수 있어야 그림다운 그 맛을 연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그것이 없이 그냥 뭔가 그 입시생 투의, 뭐 대학생 투의 그런 어떤 꼼꼼하고 차분한 그런 그림이 좋은 그림이 아니고, 뭔가 이런 식의 자기 색깔, 자기의 감정, 자기 흥, 결국 드로잉을 통해서 그런 것이 이제 전달이 되는 것이죠. 또 물감 양을 어느 정도로 섞어줄 것인가,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그림의 어떤 리듬감이나 어떤 신선함, 그런 것들, 결국 이제 이런 그림과 어제 보여줬던 루벤스의 그림과를 같이 비교해 놓고 본다면 루벤스 그림이 훨씬 더 완성도가 있어 보인다 그럴까요? 그렇지만은 또 한 면에서는 굉장히 어떤 그 밝은 듯한, 밝은 느낌, 화려하지 않은 뭔가 그런 느낌은 또 사전트 그림을 따라갈 수가 없죠. 여러 작품을 봤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인 느낌은 뭐 그대로 다 기름을 좀 적게 써서 붓질을 부드럽게 해서 초벌칠을 해주고, 인물에서도 어두운 색을 먼저 해주고 중간색을 해주고 밝은 쪽에서 터치의 강약을 조절해주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안경을 그려줬겠죠. 자, 이런 부분에서도 뭔가 밑에 물감이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붓질을 했기 때문에 밑색과 중색이 되면서 오늘 이런 부드러운 톤이 완성이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옷의 질감은 물감이 두껍기 때문에 두꺼운 느낌이 쭉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약간 어두운 색으로 주름진 느낌, 또 의자의 기본 색깔도 그렇게 크게 드러나지 않게 하면서 최소한의 표현을, 하이라이트도 잡아주고 못 같은 거 효과도 내주고, 그리고 이제
손의 색깔을 보면 요거는 조금 그 사전트가 너무 어두운 색을 너무 두껍게 아니면 기름을 너무 많이 발라서 그런지 어두운 색 위에 중간색 위에 하이라이트를 쳤는데 하이라이트 색이 제대로 드러나지는 않고 있어요. 이게 어두운 색이 중색이 돼버려가지고 여기 너무 시커매 보이는데 요건 조금 이제 실수를 한 것이죠. 그렇지만 뭐 실수했다고 해서 그림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나름대로 뭔가 의미는 있다 생각을 해서 그대로 놨겠죠. 이것이 뭐 도저히 마음에 안 든다 그랬으면은 분명히 마른 다음에 다시 터치를 해서 좀 더 밝게 잡아줬을 텐데 이대로 완성을 하고 서명을 한 걸 보면 사전트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도 된다라는 뭔가 전체적인 그림의 그 기준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이거보다 좀 더 많이 덧칠을 해줄 수도 있는 것인데 여기서 그냥 끝내고 뭔가 부족한 상태에서 그냥 끝냈다라는 것은 평소 사전트가 갖고 있는 그림에 대한 어떤 이해도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지나치게 묘사, 작은 부분의 완성 그런 거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이런 그림도 보면은 약간 투박하게 그렸어요. 조금 확대를 해보죠. 자, 이런 배경 같은 경우는 아주 거칠게 표현을 했고, 그런 다음에 이제 역시나 초벌칠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고, 덧칠을 하면서 이제 어두운 색을 칠해준 겁니다. 인물을 좀 더 꼼꼼하게 완성을 했죠. 역시나 부드럽게 톤을 강약 조절을 해주면서 효과를 냈고, 이런 눈썹이나 눈꺼풀 이런 것들은 드로잉하듯이 톡톡 찍어가면서 밑색이 마르지 않았을 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기본 색을 칠해주고 어두운 색을 칠해주고 좀 더 밝은 색으로 탁탁 붓을 좀 넓게 한 요정도 넓기로 해서 툭툭 칠하면서 약간 풀어주고, 그러니까 이런 걸 표현할 때는 붓의 물감이 이제 늘상 많이 묻어 있으니까 많이 묻어 있는 것으로 먼저 그 색에 가장 가까운 부분을 툭툭 칠해주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걸레로 닦아내면서 약간씩 붓질을 해주는 것이죠. 강약 조절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들은 그냥 간단하게 처리를 했어요. 자, 이것도 아주 빠르게 그린 그림입니다. 자, 배경은 아주 단순하게 생략을 하면서 어둡게 칠해줬고, 밝은 쪽은 이제 이런 색으로 초벌칠을 해주고, 어느 정도 말랐을 때 두껍게, 물감을 두껍게 해서 중간색 칠해주고,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마지막에 해주고, 가는 붓으로 눈꺼풀에, 코에, 입술에 이런 것들을 마지막에 드로잉적으로 효과를 내줬죠. 예, 이렇게 해서 존 싱어 사전트의 그림을 감상을 해봤는데요. 인물화를 그리려면 이런 존 싱어 사전트적인 어떤 표현법을 익숙하게 자기 것으로 하는 그런 연습이 꼭 필요함을 아실 것입니다. 어제 제가 보여드렸던 루벤스나 렘브란트적인 표현법도 물론 좋지만 그러한 것이 좀 더 현대화되면서 뭔가 나름대로 가감을 잡아준 그림이 이 사전트적인 그림이고, 또 미국에서 현대 작가들이 많이 따라하고 연구하는 그런 스타일의 그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현대적인 사람들에게는 좀 더 익숙해지겠죠. 그렇게 해서 이것도 뭐 제가 설명해 드린 것을 그냥 한 번에 보고 넘어가시지 마시고 가능한 한 두세 번 반복해서 보신다면 보는 만큼의 그 이해도가 더 커지리라 생각합니다.